삼각형의 수심을 설명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중학교 과정에서 삼각형의 수심과 방심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수심과 방심이 빠져 있죠. 그렇지만 저는 학생들한테 수심과 방심을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면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제가 중등 심화라고 적어놨지만 실제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수심이라는 단어만 안 나오지 수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수심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수심이 또 삼각형의 외심, 방심, 내심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심 동영상을 본 다음에 내심, 외심, 방심 동영상을 같이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좀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이제 수심에 대한 정의를 먼저 얘기해 보죠. 수심은 삼각형의 세 수선의 교점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삼각형의 세 수선 또는 그 연장선의 교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둔각삼각형인 경우에는 이게 수선 내리잖아요. 여기서는 여기에 수선이 안 내려져요. 이게 연장선에 수선이 내려져요. 연장선에 수선이 내려지고 여기에서도 여기에 수선이 내려지지 않고 이렇게 연장선에 수선이 내려져요. 그리고 이 수선을 연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세 변 또는 그 연장선에 내린 수선 또는 그 수선들의 연장선의 교점, 이렇게 말이 복잡한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삼각형의 세 수선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심은 예각삼각형에서는 삼각형의 내부에 수심이 있고, 그리고 둔각삼각형은 삼각형의 외부에 수심이 있어요. 외심도 비슷하죠. 예각삼각형은 삼각형의 내부에 외심이 있고, 둔각삼각형은 삼각형의 외부에 외심이 있어요. 그리고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삼각형의 수심입니다. 외심 같은 경우에는 빗변의 중점이 외심인데,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죠. 근데 수심은 여기 직각인 이 점이 삼각형의 수심이에요. 삼각형의 수심. 자, 증명은 좀 이따 언급하도록 하고 일단 내용 설명을 먼저 다 할게요. 자, 네 점 A, B, D는 한 원위에 있어요. 네 점 B, C, E, F는 한 원위에 있고 네 점 C, A, F, D도 한 원위에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가 없어서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뭐냐면 이거 외우지를 못합니다. 자,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각할 수 있죠.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이렇게 네 점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이렇게 네 점이 있어요. 이 내용은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원주각,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그걸 배워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중3 그 원주각 단원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이렇게 네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외울 수가 없어서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네 점이 있구나. A, B, D. 이거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네 점이 있구나. B, C, E, F. 그리고 CA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네 점이 있구나. CAFD. 이렇게 기억을 해야지 이걸 문자로 외우지 못해요. 그리고 또 자, 역시 이렇게 수심을 생각해보면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각할 수 있죠. 이거를 지름으로 하면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이렇게 네 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이렇게 네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이렇게 네 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세 개예요. AH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AFH가 있고, 그리고 BH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BDHF가 있어요. 그리고
CH를 지름으로 한 원위에 CEHD가 있어요. 이거는 이 원에 관련된 내용을 이게 원이 이렇게 4점이 한 원위에 있다는 걸 알면 방역정리 같은 걸 이용할 수 있어요. 이 4점이 한 원위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이런 방역정리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4점이 한 원위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4점이 한 원위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4점이 한 원위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냥 방역 정리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알아두고, 그리고 이게 중학교 2학년 닮음 단원에서도 나와요. 중학교 2학년 닮음 단원에서 이런 그림 있죠. 뭘 지울까? 중학교 2학년 닮음 단원에서 이런 그림 있죠. 이각 이각 같을 때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닮았다. 중학교 2학년 닮은 단원에서 나오는데,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 사각형에서 외곽과 내대각이 같기 때문에 이 4점이 한 원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이랑 섞으면 중학교 2학년 닮음 단원이 이런 식으로 풀리는데, 이게 다 이렇게 닮음을 이용해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아까 이런 비례식들 같은 거. 그래서 이 6개의 원을 생각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BHC의 크기는 180도에서 각 A를 뺀 건데, 뭐 증명은 매우 쉬워요. 증명은 매우 쉽죠. 왜냐면 이 4점이 한 원위에 있기 때문에 사각형의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이 각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가 180도니까 이 삼각형 입장에서 이게 외곽이죠. 이게 내각이죠. 그러니까 180도에서 이 각 빼면 내각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고, 그리고 각 EDF의 크기, 각 EDF의 크기가 180도에서 각 A의 2배를 뺐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되죠. 이 그림에서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 하나? 이 4점이 한 원위에 있어요. 이 4점이 한 원위에 있고, 이 4점도 한 원위에 있죠. 이제 4점도 한 원위인데, 이제 원주각 성질을 이용하면, 요 사각형에서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가 같아요.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가 같고, 그리고 요 4점이 한 원위에 있죠. 요 4점이 한 원위에 있으니까,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렇게. 원주각의 크기가 같고, 같은 방식으로 야랑은 막곡지각으로 같죠. 이 사각형에서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가 같아요. 또 요거 이 4점이 한 원위에 있으니까 이 호에 대한 원주각에서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알아둘 건 요각과 요각이 같죠. 이게 직각인데 요각과 요각이 같아요. 그래서 요각과 요각이 같습니다. 요각과 요각이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EDF의 각의 이등분선이 AD예요. EDF의 각의 이등분선이 A입니다. 그리고 이 각이 A고 이 각이 A니까 요 각은 180도에서 A 2개 뺀 거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예각삼각형일 때, 둔각삼각형은 안 되고 예각삼각형일 때 요 안에 있는 요 삼각형의 내심이 H랑 일치하고 안에 있는 이 삼각형의 방심이 A, B, C랑 일치합니다. 증명은 어떻게 하냐? 방금 설명했죠.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이 삼각형 DEF 입장에서 야가 내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리고 야도 내각의 이등분선이죠. 요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리고 요 노마가 요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야가 이 삼각형의 내심이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수심은 삼각형 DEF의 내심이 되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로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은 서로 수직이에요.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은 서로 수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더하면 90도인데 이거 더하면 180도인데 00 점점 xx 더하면 180도인데 그러면 점에다가 x 더하면 90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은 서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입장에서 내각의 이등분선과 야가 수직이기 때문에 외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래서 이 삼각형 입장에서 야가 외각의 이등분선, 야가 외곽의 이등분선, 야가 외곽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입장에서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곽의 이등분선,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이게 각각이 방심이에요. 각각의 방심. 그래서 이 삼각형 DEF 입장에서 H가 DEF의 수심, 그리고 ABC가 방심입니다. 방심이요. 이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삼각형이 있고 여기 내심, 여기 이렇게 방심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방심 연결하면 이게 일직선이 돼요. 방심 연결하면 이렇게 일직선이 돼요. 이렇게 일직선이 되고 이 삼각형, 이 방심 세 점을 이은 삼각형에서 이게 여기가 내심이면 이게 이 각을 기준으로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이고 이게 외각의 이등분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직이에요, 수직. 여기도 수직이죠. 여기도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 방심 세 개를 이은 이 삼각형 입장에서 이 삼각형의 수심이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의 내심이랑 일치해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점 M이 중점일 때, 점 M이 BC의 중점일 때, 우리 이렇게 중학교 2학년 외심 단원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딱 중점 찍어.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니까 이 길이, 이 노란선의 길이가 같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니까 노란선의 길이가 같다. 이런 그림이 있죠. 이게 수심이란 단어는 없지만 여기가 수심이에요. 수선의 교점이니까 여기가 수심이고 지금 요 M이 이 그림에서 이 M의 위치에 있어요. 이 M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네 점이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네.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요 EMF, 각 EMF의 크기가 180도 빼기 각 180도에서 각 A의 2배를 뺐다. 이거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증명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증명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각할 수 있죠.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각해 보면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그리고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원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 이게 네 점이 한 원에 있으니까 이게 원주각으로 같습니다. 원주각으로 같고요. 그리고 이 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2호에 대한 원주각, 여기 2호에 대한 원주각, 그리고 2호에 대한 중심각. 그래서 여기가 2알파가 돼요. 이 각을 베타라고 하면 이 삼각형에서 2호에 대한 원주각에서 여기가 베타가 되고요. 그리고 이 큰 원 입장에서 2호에 대한 원주각이 베타고 2호에 대한 중심각, 여기가 원의 중심이니까 중심각은 2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각 A가 되고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각 A의 2배가 되기 때문에 180도에서 각 A의 2배를 빼면 요 각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게 값이 똑같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값이 똑같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이. 아이고, 그림이 정말 복잡하다.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각의 크기와 이 BC의 중점 딱 잡았을 때 이 각의 크기가 같다요. 그러면 그러면 네 점이 한 원인데?
2호에 대한 원조각, 2호에 대한 원조각이 같으니까 4점이 한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EDFM, 이 4점이 한 원이 있어요. 그리고 구점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점원. 영어로는 9포인트 서클, 그러니까 9개의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수선 내리고 내리면 요 점의 외접원을 생각할 수 있죠. 이 점의 외접원을 딱 그으면, 요 만나는 점 있죠. 요 만나는 점이 이 변의 중점이에요. 방금 보여줬죠? 이 4점이 한 원이 있다는 걸 방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원과 이것의 중점이 만나는 점, 여기가 원과 이 변이 만나는 점이 중점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점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점이 돼요. 그래서 이 DEF의 외접원과 BC의 중점, AC의 중점, AB의 중점의 외접원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6개의 점이 한 원이 있어요. 더 놀랍게 이 점은 AH의 중점입니다.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이 점은 BH의 중점이에요. 이 점은 CH의 중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9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는데 이 점을 구점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이 점이 한 원 위에 있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좀 복잡한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이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상황들이 간혹 있어요. 자, 성질들은 쭉 설명을 했고, 이제 증명을 해야죠. 증명. 세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2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방법으로 증명을 할 겁니다.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점을 지나고 이거의 평행선을 그어요. 이 점을 지나고 이거의 평행선을 그어요. 이 점을 지나고 이거의 평행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 큰 삼각형 입장에서는 야가 중점이 되죠. 그리고 큰 삼각형에서 외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외심의 정의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죠. 당연히 중점을 지나고 수직인 선. 세 점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죠. 이렇게. 근데 이 선을 생각해보면 야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 선은 이거의 수직이에요. 이 선은 이거의 수직입니다. 이 선은 이거의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선 입장에서 수선은 큰 삼각형 입장에서 수직이등분선이 돼요. 그래서 노란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작은 삼각형의 세 수선은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증명을 했고요. 세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증명을 했고, 또 뭘 설명할 수 있냐면 이 흰 삼각형의 외심을 생각할 수 있겠죠. 외심. 흰 삼각형의 외심을 생각해보면 이 조그마한 삼각형과 이 노란 삼각형이 닮은 비가 1:2예요. 그러면 이 노란 삼각형에서 야가 수심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이 길이의 절반이 됩니다. 이 길이는 이 길이의 2배가 돼요. 이거를 세르보어 정리라고 그래요. 세르보어 정리. 사람 이름이에요. 세르보어 정리. 그래서 이런 세르보어 정리도 알아두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세르보어 정리를 보이고 같이 증명을 했어요. 지금 삼각형의 세 수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증명함과 동시에 세르보어 정리도 같이 증명을 했어요. 자, 요런 증명 방법이 있고, 자, 2번째 증명은 뭐냐면, 이렇게 수선을 그어요. 수선을 긋고 이렇게 수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을 잇는 선을 그어요. 나는 이게 직각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세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각할 수 있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네 점이 한 원에 있어요. 네 점이 한 원에 있고,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각할 수 있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네 점이 한 원에 있어요. 이렇게 네 점이 한 원에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왜 안 보이냐? 이 상황에서 요각 이 네 점이 한 원위에 있으니까 요 각과 요 각은 원주각으로 같아요.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이 호에 대한 원주각으로 같아요. 그리고 이 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이 호에 대한 원주각에서 이 각이 같아요. 이 각이 같아요. 그리고 요 각과 요 각은 막국지각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각, 직각. 요 삼각형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각. 그럼 나머지는 직각이어야죠. 그래서 이 수선과 이 수선의 교점을 내가 딱 이었더니 여기가 직각이 되는구나 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세 수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두 번째 방법으로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긴 시간 동안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이 5가지의 심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교과 과정에서 수심과 방심은 빠졌지만 수심과 방심을 배워야 중학교 과정의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심과 방심은 익혀야 하고, 또 수심과 방심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쩌다 한 번씩 사용돼요. 그래서 수심과 방심을 알면 매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수심과 방심을 몰라서 어렵게 푸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심과 방심은 꼭 알아두길 권합니다. 제가 여기다 중등 심화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수심과 방심은 심화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쉽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수심과 방심을 가르치고 수심과 방심을 익히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지금까지 발키리였습니다.